성과를 올리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러커는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음계를 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비유합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피아노 연주라면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어려운 곡을 연습하는 것보다 음계를 치는 능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과로 연결시키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업무를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과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평균 이상이거나 이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 후 평범해지는 이유는 새로운 임무를 받은 후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드러커는 이렇게 기업들이 인재 경영에 실패하는 이유를 승진 제도의 허점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러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업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이고, 둘째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조직이든 최고의 인재만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 운영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드러커는 최강의 팀은 스타 플레이어들만 모인 팀이 아닌 승리를 향해 하나가 되고 모두의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하는 팀이라고 말합니다. 즉, 매니지먼트는 최고의 능력자들만 이용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연주자들로 최고의 협연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기업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능력과 지식을 가진 직원을 뽑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인재는 아주 드물기 마련입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기업 운영 방법은 세상은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끈다는 것을 인지하고 희소한 천재를 찾아내 그 재능에 의지한 채 100걸음을 몽상 속에서 나아가기보다는 평범한 100명이 한 걸음씩 나아가 천재의 100걸음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알루미늄 제품 회사인 알코아사의 리더인 폴 오닐은 산재 제로를 기업의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로는 관련 비용만 높일 뿐 현실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닐은 그런 의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그의 자세가 사원들의 인식에 녹아들어 사원들 간의 연대감을 강화한 것입니다. 결국 생산성 향상에 성공해 취임 당시 46억 달러였던 매출을 퇴임까지 229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조직의 우열은 평범한 이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성과를 올리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지적 능력이 성과와 직결된다는 오해 때문에 생겨난 의문입니다. 성과는 타고난 능력보다는 노력의 결실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성과를 꾸준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과를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환상과 완벽성의 함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에 드러커는 리더에게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드러커는 비즈니스의 철칙으로 이유를 달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무책임하게 내던지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꼽기도 했습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평균치를 웃도는 재능보다 노력이며 천재의 창조성이 기여하는 바는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보다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로바키아 출신인 토마스 버터는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언젠가는 개발도상국인 슬로바키아와 발칸 제국에서도 미국인들이 신는 신발을 찾게 될 것이니 저렴하고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대량 공급하기만 하면 기회는 무한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방식은 포드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독창적이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버터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수많은 사람들과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플랜을 용기 있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버터 슈즈를 창업했고 버터 슈즈는 수년 만에 유럽 제1위 제화업체가 됩니다. 업무는 정신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가 애매하다면 상사가 시킨 일이니 끝내야 한다. 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이는 성취감이나 동기가 절대 생길 수 없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개선에 필요한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을 반복해 정작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요소는 기업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정직원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파견사원이나 계약직원, 파트타임 근무자, 아르바이트 등의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 형태의 다양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관계의 최소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을 빼앗거나 직원들 간의 괴리감을 형성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정직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현장에서의 개선안이 급속히 감소하거나 정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람을 키우는 것을 망각한 기업은 점차 퇴보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고, 합리성만 쫓다 직원들의 적성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기업이 탄생했고, 그 기업들은 컴퓨터 업계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애플의 게리 로슈는 실리콘밸리는 빛나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어 무언가 멋진 일을 벌이는 장소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멋진 일이 생기지 않는 정체된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드러커는 기업이 실적을 쌓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자원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자금 가운데서 특히 인적 자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기업은 더 이상 영속할 수 없다. 고 대답합니다. 결국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 자원은 인재라는 의미입니다.